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배열도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껏 웃을 수도 없습니다. 앞니가 삐뚤어져서 이제 잘 웃지도 못하고 또 부분에 찌꺼기도 잘 끼어가지고 위에 덧니가 있었고 아랫니 치열이 많이 고르지 못해서 좀 콤플렉스도 있었고. 교정 치료는 이러한 부정교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치아가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와 달라졌다는 아닌데 와 많이 달라졌다 약간 더 약간 가름해졌다 이렇기도 하고. 치아의 심미적 기능과 저작 기능을 찾아주는 교정 치료. 치아가 잘 물리고 잘 배열되어 있으면 치아 관리도 편하고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비뚤어진 치아를 바로잡아 부정교합을 해결하라. 정밀한 분석으로 건강한 구강구조를 만든다. 치과의사 김병철 원장. 치아 교정은 보통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는 치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치아가 콤플렉스였던 이선미 씨. 돌출입으로 치아의 심미적 기능과 저작 기능 모두 떨어져 있었죠. 앞니가 틀어진 것 때문에 이제 밝게 웃는 것도 좀 힘들고 이제 앞니로 뭘 끊어내거나 이렇게 씹는 게 좀 힘들었어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구강 상태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으로 치근의 길이, 잇몸뼈의 높이, 과잉치나 충치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이선미 씨는 부정교합 2급 상태였습니다. 상악골이 하악골보다 더 돌출돼 위아래 치열이 틀어져 있었죠. 일단 골격적으로 봤을 때 위에 등은 가성장이 되어 있고 아래 등은 저성장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외양상 봤을 때 위에 치아가 좀 돌출, 치아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치아, 아래 치아 둘 다 자리가 모질해서 치아들이 좀 심하게 틀어져 있고 상악의 어금니까지도 자리가 모질해서 어금니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좀 틀어져 있는. 교정 치료로 틀어진 치열을 가지런히 배열해 줄 텐데요. 자, 고개를 왼쪽으로 한 번만 돌려볼게요. 머리 약간 힘 주시고. 이를 위해 이선미 씨는 상악의 치아 2개를 발치한 후 브라켓을 부착했습니다. 3번 주세요. 상악의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정을 진행하면 돌출입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어진 어금니 교정은 TPA와 같은 굵은 철사를 부착해 진행합니다. 이제 치아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치아를 이동할 겁니다. 자, 교정 치료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고생이 좀 되실 겁니다. 이 입술하고 볼에 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입술하고 볼이 헐어서 또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누구든지 또 겪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한 달 동안 내가 고생한다 딱 마음을 잡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그 장치를 단단하게 붙일 거고요. 틀어진 치열을 바르게 펴줄 와이어. 형상기업 합금으로 제작됐죠. 그 철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치아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치만으로 치아가 움직이지 않고 이 철사의 어떤 탄성, 철사의 어떤 강성 그걸 이용해서 치아가 힘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치아 교정에 필요한 시간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이선미 씨는 2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기적으로 내원해 치아의 이동 양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교정력을 가해 교합을 맞춰 나갈 겁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교합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저작 기능 장애라는 걸 좀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 눈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눈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작 기능 장애가 아무래도 이제 저작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뭐 좀 음식을 좀 이렇게 잘게 부수지 못하고 식사를 하면서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좀 줄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비만 그런 문제를 또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양치가 안 되고 그 치주 질환, 잇몸병이 생겼을 때 단순히 그게 잇몸병으로만 그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잇몸병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인해서 세균들이 몸속에 혈관 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뇌 분비계라든지 그 전체적인 어떤 건강에도 안 좋다는 게 지금 최근에 자꾸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치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어떤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치아에 붙인 장치가 어색한지 자꾸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선미 씨. 2년 뒤 환하게 웃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이제 밝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조수빈 씨도 과거 부정교합 2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정 치료를 위해 고등학교 내내 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죠. 오늘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3년 2개월 만에 떼고 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래도 좋고 설레요. 윗니 아랫니 자리가 모자라서 치아들이 많이 털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치아들이 뻗쳐 있었고 그래서 외모적으로 봤을 때 외관상 입술이 좀 나와 보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치아를 4개를 뽑고 그런 그 뽑은 자리로 그런 앞니들을 뒤로 좀 당기면서 바르게 펴주는. 이러한 교정 치료의 연령 제한은 없지만 청소년기에 시작하면 성인 교정보다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교정을 이렇게 청소년기에 하면 잇몸뼈가 부드러웠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좀 빨리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잇몸뼈가 또 부드러워서 치아 뿌리에 어떤 손상이랄까 그런 뿌리가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교정 치료를 하고 새로운 치아들이 새로운 위치에 갔을 때 그 주위로 잇몸들이 자라와 주기 때문에 잇몸 모양도 예뻐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성인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빈 양. 그 수빈 양 이제 대단원의 교정이 마무리됩니다. 네, 뒤로 한번 편안하게 기대해 보십시오. 깨물으십시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청소년 교정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 2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조수빈 씨는 그보다 1년 2개월이 더 소요됐는데요. 하나는 잇몸뼈의 골밀도가 높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얼굴 형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골격의 형태, 뿌리의 길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수빈 양 같은 경우는 약간 얼굴 형태가 좀 넓은 형태. 그 넓은 형태 같은 경우는 씹는 힘이 아주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움직일 때, 교정할 때 이렇게 씹는 힘이 좀 센 사람들은 치아 이동에 좀 저항하는 힘들이 자연스럽게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빈 양은 조금 치료 기간이 좀 길게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치아에 부착된 장치를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디본딩 기구로 부착된 브라켓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김 원장. 3년 2개월 동안 치아의 이동을 담당했던 와이어와 고무줄이 입안에서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장치를 제거한 후 자신의 치아를 확인하는 조수빈 씨. 지금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앞니가 삐뚤어져서 교정을 한 계기였는데 이제 바르게 되고 입도 들어가서 만족스럽습니다. 치아 교정은 마무리했지만 관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유지 장치를 착용하며 치아의 이동을 막아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치아 배열도 치료는 제가 또 했지만 관리하는 거는 또 환자분의 몫입니다. 유지 장치 잘 쓰시고 그다음에 또 양치도 기분 좋게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아유. 그간 웃을 때도 입을 가려서 웃고 먹을 때도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했던 조수빈 씨. 이젠 뭐든 가리지 않고 다 해볼 작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대학교 1학년인 지금 시기까지
3년 동안 교정을 했는데 이제 막상 교정기를 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교정기를 하면서 이제 고무줄이 노란색으로 변색되기 때문에 카레를 못 먹었는데 이제 카레 먹을 생각이 설립니다. 조현동 씨가 교정 장치를 제거한 지 막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틀어진 치아를 교정하느라 치아에 브라켓을 부착하고 있었죠. 사춘기 시절에 제가 위에 덧니가 있었고 아랫니 치열이 많이 고르지 못해서 좀 콤플렉스도 있었고 또 사춘기 시절이니까 외모에 관심도 많고 해서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상악 치아가 하악 치아를 덮고 있는 과계교합이지만 그리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미하게 위에 턱은 좀 발달이 되고 아래 턱은 좀 작지만 그게 정상 범주 내에 이렇게 속하는 환자였고 그래서 이 치아적으로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잇몸뼈, 지조골 그에 비해서 치아들이 자리가 모자라서 위아래 이 치아가 좀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턱이 좀 작아서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좀 많이 덮는 어떻게 보면 부정교합이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는 교정은 비발치로 진행했습니다. 조현동 씨와 같은 과계교합일 경우 치아를 발치하면 위아래 치아 맞물림이 더 심해져 얼굴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지장치를 맞추러 내원했습니다. 교정이 끝난 후 치아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1차적으로 치아 교정해서 움직인 치아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치아는 나이가 들면 사용하면 할수록 치아들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2차적인 그런 어떤 치아 틀어짐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현도씨, 뭐 우리가 교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치아를 잘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유지를 할 때 그 치아 뒤에 철사가 있지만 그거만은 힘이 충분치가 않고 그래서 요 힘 있는 끼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 같이 쓰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장치에는 고정식 유지장치와 가철식 유지장치가 있습니다. 고정식 유지장치는 치아 뒷면에 철사를 붙여 치아 전치부 배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뭐 씹히는 건 없으시고요. 네. 가철식 유지장치는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전체 치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둘 다 같이 사용해야 치아의 틀어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현도씨 깨물어보세요. 딱딱딱딱. 뭐 씹히는 건 없습니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좀 이렇게 느슨하고 그 다음에 좀 잇몸이 눌리는 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약속 때까지 한번 써보시고 혹시라도 너무 불편하시면 그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조금 수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가철식 유지장치는 교정치료 후 1년간 식사 시간이나 양치할 때를 빼놓곤 24시간 착용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교정된 치아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대학교 4학년인 김유진 씨,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취업을 앞둔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전니가 좀 많이 콤플렉스여서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노래를 좀 엄마한테 불렀었다.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어린 뽑기 전이라고 하나요? 그 치아가 너무 작은데 공간은 좁아가지고 제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덧니 심하고 밑에 부정교합 있고 이 밑에가 약간 뒤틀려 있다 그래가지고. 김유진 씨는 턱뼈의 크기가 작아서 영구치의 배열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송곳니가 덧니로 변했죠. 치료 계획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덧니가 좀 많이 심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덧니를 치료할 때 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치아를 뽑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뽑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치아를 뽑고 덧니를 펴는 쪽으로 치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로 음식을 자르거나 씹는 역할을 하는 송곳니. 왜 유독 송곳니가 덧니로 변하는 걸까요? 덧니가 잘 생기는 이유가 그 송곳니가 가장 치아가 늦게 나는 편입니다. 다른 치아에 비해서. 그래서 송곳니가 날 때 자기 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치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덧니식으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곳니가 덧니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좀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송곳니가 뭐 이렇게 한자로 견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견치가 음식을 찢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체 치아 중에서 가장 단단한 치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치아를 덧니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뽑아서는 절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발치된 공간으로 치아가 이동해 송곳니가 제자리를 찾은 상태입니다. 전체 치아 배열도 가지런해졌죠. 이제 남은 건 발치로 생긴 빈 공간을 마저 모으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번 브라켓에 부착했던 고무줄을 제거합니다. 고무줄은 와이어의 교종력이 치아에 잘 전달되도록 브라켓과 와이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묶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죠. 철사는 치아를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무줄은 그 길 위로 치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늘 신경 쓰였던 덧니는 제자리를 찾고 치료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교정치료가 크게 3단계인데 치아를 예쁘게 펴고 그 다음에 치아 뽑은 사람은 공간을 모으고, 3번째가 이제 디테일하게 치아를 이렇게 좀 최대한 모양을 내는 그 과정인데, 지금 한 중간 단계 후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간을 모으고 나중에 봐서 치아를 가장 좀 예쁘게 모양을 내는 그 과정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건 정기적인 검진과 철저한 양치질입니다. 교정 중엔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웃을 때 환하게 웃을 수 있어서 좋고, 입을 제가 무조건 가렸었는데 그걸 안 가려서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덧니가 지금 아예 그냥 자리 잡았거든요. 그냥 제 일자 이렇게 상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너무 좋아요. 치아 교정은 장시간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잇몸뼈가 흡수되고 재생되는 데는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양치질만 지킨다면 건강한 미소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교정치료가 생각보다 많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더 대중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정치료는 단순하게 치아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그 가지런한 치아들이 그 전신의 건강에 좋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치아의 어떤 예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교정치료를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